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도 지표가 안 좋고 TK 안 좋은 건 지난주에도 확인했는데 PK에서도 지금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그 지역 유권자들이 뭐라고 르뽀에서 얘기하고 있냐. 국민의힘 꼬라지는 대체 와그라노 지금 이렇고 있다는 겁니다. 반응들이. 서량호 소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갑자기 부산 갈매 왜 나오죠? 네.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 선대위가. 애쓴다, 서영호. 한나라당 선대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 선대위 나왔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새누리당도 아니야, 한나라당. 김문수 보고 한나라당 시절에 에이스긴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한국당 나온다, 신한국당. 예, 국민의힘 선대위가 네. 대선 끝나고 선대위 해단식 날 여의도 그 당사 골방에서 술 먹고 이렇게 이 노래 부를 수도 있겠다. 부산 갈매기 노래 부를 수밖에 왜냐하면 없다. 그 내부자들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경영이 대통령 후보 실패하고 다 문목을 까발려주면서 맞아요. 네. 호텔방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졸라 외롭구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부산 갈매기 노래 그 정도로 부산 경남 민심이 안 좋은데 그 핵심 네. 이유를 보면 선거는 대충 인물 구도 정책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세 가지 네. 구성으로 보는데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인물을 그 TK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또 윤석열의 적자를 자칭하고 있는 김문수를 도저히 그 부산 경남에서는 지지할 수 없고 구도를 보더라도 이번 선거는 내란 그 맞아요. 세력과 네.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회복 세력과의 대결인데 그래도 부마항쟁을 이끌던 부산 경남 민심이 이 구도를 봐도 편승할 수가 없고 정책 공약 겨우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게 그 그 해수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저도 갑자기 갑자기 절개되는데. 예. 산업은행을 유치하겠다. 산업은행 유치하겠다. 그거 예. 정도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해수부 유치하고 좀 약간 좀 정책 차이가 있는데 뭐 산업은행이나 해수부나 보면 산업은행은 정부국책은행의 은행이죠. 그 네. 산하기관이고 해수부는 정부 부처니까 별 변별력 별로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구도나 인물로나 정책 공약으로 보더라도 부산 민심, 네. 울산 민심, 경남 민심이 하등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찍을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결국은 부산 갈매기 노래 부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그 구경의 정치비상군 못 나온 게 맞아요. 네. 예, 지방의 이 유권자들 그 이제 후보 동선 따라다니면서 민심 룩보 취재하느라고 못 왔었는데 제가 서부 경남 뭐 이렇게 경남 지역 쭉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주로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북하고 민심이 거의 닮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 물론 이제 가니까 그 나물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농민이죠. 그러니까 농민 좀 먹고 살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왜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이재명이는 거짓말쟁이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아는 게 이게 다 내 뉴스 다 봤다. 이렇게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건데 반대로 진주에 제가 딱 내렸는데 시민들이 막 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서부 경남 또 TK 대구 경북 네.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다. 근데 서러움이? 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제 간절함이 있는데 특히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뭐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서도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열세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이제는 한번 바꿔보자. 대구가요. GRDP가 34년째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도시인데 왜 못 사냐? 정치적으로 아무런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국힘 뭐 이렇게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지역 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2위가 그 광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없는 지역이 오히려 굉장히 도태되는 이런 흐름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번 바꿔보자라는 흐름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존재하고 비상계엄 이후에 민생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지역 경기는 정말
직전인 거예요. 동성로에 갔더니 서울의 명동 같은 지역인데 원래 네. 거기가 새벽 3시까지 막 불야성이고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 8시면 다 불이 꺼지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동성로 그 한 복판에 임대가 엄청 많아요. 아. 대구백화점 망한 지 오래됐고. 상점들이 떠나서?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찍어봤자 우리의 삶은 안 바뀌니 이번에는 한번 이재명이 찍어보자. 이런 흐름이 네. 실제한다. 그리고 동성로를 거의 가득 채운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론 지표상으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50%를 돌파를 못합니다. 48%예요.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34%고 PK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PK 지역에서는 이재명이 오히려 앞서요. 42%고 맞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39%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윤석열 때만 하더라도 TK, PK 지역에서 최소 70%대를 점유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최종 득표율에서 40%가 커버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50%대, 김문수는 30%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못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까지 노무현도 가보지 못했던 길, 문재인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 뭐냐면은 부산에서 40% 이상 득표할 수 있느냐 마느냐 관건인데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40%에 걸쳐 있거든요. 그 서영 선생님 보기에는 이번에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 비상계엄이 그 뇌관 작용을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이 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득표율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부산 경남과 그 광주 전남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역사적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만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12.12 그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찬탈당하고 무수한 그 시민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던 분들이 부산 경남의 부마 항쟁이라고 이끌어지는 부산 경남의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있었고요. 또 한 측에서는 광주 전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들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장난하는 거야 영화 찍어 이러고 말았지만 그분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소환돼서 그럼요. 자기 아들들, 네. 자기 친구들, 아버지들이 죽어갔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산 경남의 민심과 그리고 광주 전남 민심에서 민심에 반영한 정도가 투표율과 득표율에서 그 예전과 다른. 네. 호남은 이길만 하면 투표를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투표율이 네. 떨어져서 그 현상을 보이고 부산 경남은 묻지마 투표 그런 게 보였는데 이번만은 다를 것 같다 왠지. 네. 그 전조가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으로 부산 경남과 광주 전남의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늘 보면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던 게 막판에 또 PK에 보수세가 결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엔 눈 씻고 찾아봐도 결집할 수 있는 이유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장 저는 이제 TK, PK에서 투표 거부증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투표장에 온다라는 건 내가 투표장에 가야 되는 동기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동기와 명분에서 12.3 내란 사태 그리고 후에 김문수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 요걸로 동기와 명분을 모두 얻는데 실패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항적 선택으로 내가 그래도 민주당은 못 찍지만 투표는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다가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사건이 뭐냐?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10년 만에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에선 안 보여요. 서울에선 안 보이는데 부산은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만약에 6월 3일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명분이 생겨. 난 야구나 몰란다. 선거 안 하고 투표 안 하고. 이거 한 10년 만에 지금 롯데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이 정도 되면 부산 갈매기 다시 한번 불어야 돼. 12.12 그때보다 부산 갈매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이 너무 자중질환이 심한데 심지어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쓰냐면은 권성도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커피 120원 원가로 이재명 비판하는 것보다 김문수 후보를 사기꾼으로 몰면서 바꿔치기에 의해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했던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는 게 훨씬 더 많은 표를 만들어낸다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지금. 박정훈 맞죠. 사실은 아니 진작 물러났어야 맞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구의 첫 유세를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왔을 때
좌중에서 터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 터진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은 권성동 꺼져. 원성도 꺼져다. 네, 네. 그 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쌍권 꺼져. 그 꺼져를 좋아해요. 그 계속 권성동 꺼져. 그다음에 권성동이 연설하기 시작하면 크락션 빵. 집에 가 방해를. 방해하는 거예요. 듣기 오.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호남이라든가 뭐 광주나 전주 이런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도무지 국민의힘이 그 벌인 막판에 그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김문수 후보 바꿔치기 작태는 네. 새벽 3시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1시간 딱 주고 32개 서류를 내라 그러고 이 사람 딱 냈으니까 문 딱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과반 이상의 반대로 당신 안 돼라고 해서 교체를 하고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후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최소한 보수 유권자들이 명분 있게 그래도 우리가 보수 지지할 만해. 내가 대한민국에서 보수인데 야 그래도 민주당하고 다르게 이런 품격은 있잖아.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송파을에 취재를 갔어요. 땡볕이었는데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요.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부동산값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네. 해. 그 동네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인데 한 어머니께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타코배기 싫으니까 빨리 다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식의 인식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리얼하게 그런 게 다가왔고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앞서 이제 서영호 소장님께서 예. 잘 분석해 주신 대로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장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차라리 부산 갈매기 야구 보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근데 그러면 권성동이 꺼질 거냐 저는 안 꺼지다고 보고 전혀. 예, 그렇죠. 저는 계속 네. 자리를 왜냐하면 어차피 이 본질은 당권 투쟁이거든요. 그 의자 뺏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자리 비우면 바로 그냥 작살이야. 화장실도 네. 못 가. 버텨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 이전 투구 상황은 솔직히 좀 창피하죠. 아니 그리고 선거 끝난 지가 이제 얼마인데 예를 경선 끝난 지가 얼마인데 홍준표는 지금 하와이 가 있는데 홍준표 선대위 합류시키겠다고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 될 의원들이 가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 지금 뭐 청준표로 잠깐 바꿨다가 창씨개명을 잠깐 하셨다가 홍준표로 바꿨다가 어르신 창씨개명만은 안 됩니다. 다시 그런가 다시 빨간 넥타이 지금 매신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뭐 박정훈 의원의 글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미운 심리로 권성동을 그럴 수 미워하는 있어. 사람들이 있는 네, 거지.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교체가 시도한 이후에 뭐 다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쪽 채널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도 난 이제 이 드라마는 안 볼란다. 이렇게 지금 돌아선 상황에서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권성동이 제일 싫어.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한독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 이렇게 찻장 속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관심이 없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나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특별히 누구 찍으라고 하지 않으면 이쪽 당을 많이 보통은 찍으신 네네.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정책이나 이런 거 잘 안 최근에 물어보거든요. 네. 야 거기는 김문수가 나왔는데 한덕수가 또 왜 나오는 거야? 이러는 거야. 어머니도 헷갈리는 거지 이 상황이. 네. 네. 그러고 나서 약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아직도 저러고들 있니?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긴다고 이번에는 그 당을 찍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심리가 있고 저는 이게 시사 방송에서 저 한쪽 편 들면서 떠들고 있네 하지만 저는 이번 투표를 까보면 뭐 세대, 지역, 계층 이거에서 기존의 문법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들이 나올 네. 가능성이 저도 높다. 그럴 거라고 그거는 봅니다.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번 선거는 정청래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 하는데 빨간 옷들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춤추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세대 불문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이제 골고루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예. 일단 우리가 비상계엄까지 한 마당에 뭐 더 싸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비상계엄까지 한 마당에 더 싸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제발 화합해서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요. 화합해서 네. 뭐라도 해라. 뭐라도 좀
뭘 만들어내라 니네가 정치인이라면 이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는-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뭐 콩알만한 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뭐 120원이네 얼마네 친중이네 아니네 시끄러. 저는 20리 플러스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어떤 광경을 봤냐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통 관심 없으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쓰더니 지나가는 말로 내란을 일으키고 선거 운동할 맛이 납니까? 이렇게 오. 얘기를 합니다. 야, 아니 대놓고 와. 직격을 해버리는 건 선거 기간인데 근데 운동 그러면 기간인데도 이 정도는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답을 못 해요. 자기도 명분을 못 찾는 거지 쉽게 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아니 그 네. 얘기를 제가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당 아직 안 망했어요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국민 세금이니까 그리고 최소 15%는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보장되니까. 선거비 보장 받으니까 네. 국민 돈이니까 빨간 옷 입고 선거운동 하는 거지 자기 돈 쓴다면 아무도 저거 안 한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이 한다니까. 국민의힘 가장 큰 문제는 빈 텐트든 뭐 빅 네. 텐트든 찢어진 텐트든 간에 문패를 제대로 걸어야 장사가 되는데 아니, 그렇죠. 도대체 이 집구석은 무슨 집구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그 텐트에 문패를 걸었을 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린 내란의 윤석열을 잘못했다 생각한다. 그렇죠. 내란 세력이 아니다. 진심으로 사죄해야지. 네, 그래야지 네. 중도층들이 한 번 더 속아봐 말어 이렇게 고민이라도 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선긋기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럴듯한 설득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제명인회가 의회를 다 가지고 와서 국회를 다 가지고 와서 의회 독주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도 다 국회에다 다 줄라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입법 독재, 의회 독재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그 대통령직만이라도 우리가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통령 중심 세력 대 내각제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프레임을 씌워서 네.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 규정이라도 해서 읍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뭔가 좀 내러티브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문패가 도대체 무슨 문패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을 탈당하는데 그 우리의 그 개몽령 김계리는 또 들어오려고 입당을 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 12.12 구테타 주역이었던 정호영이. 정호영을 또 네. 그 고문했다 선대위에 취소하고. 예. 위촉했다가 또 내란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잘못한 듯도 하다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갈팡질팡인 거 보니까 빨리 찢어지든 뭐 꿰매 입든 뭐 빅이든 빈 텐트든 간에 도대체 우리는 뭘 팔려고 하는 집구석인지 상호부터 정확하게 달아라.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아까 이제 뭐 홍준표 얘기했는데 우리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이 홍준표 사태에 대해서 못 참고 과거의 일화를 오늘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평생 속옷을 늘 빨간색을 입는다고 했다. 이유는 점쟁이가 빨간색을 착용해야 출세를 한다고 했다던가? 암튼 그런 미신이 근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파란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맨다? 엄청난 결심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장씨 개명 엄청난 결심이죠. 네. 그래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파란 넥타이로 바꾸는 거를 올려서 모든 인터넷 언론이 기사를 쓰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말하는 전문 용어로 셀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장사 열심히 하신 거. 그러니까 뭐 지금 국면에서 네. 이쪽 파란 넥타이 한번 맸다가 빨간 넥타이 한번 맸다가 이 행위만으로 양쪽에 모든 이제 말하자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이분이 정계 은퇴 선언하고 하와이 가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분은 돌아오신다. 그렇죠. 100% 네. 돌아오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정치적 망명이다. 대선 후에 돌아간다. 누가 되든지 대통령 되면 싹 다 청소해라.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겠다. 와서 뭐 하겠어요? 당권 잡는다. 저는 그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하는데 우리 지원이 형님 내 속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정계를 떠날 생각이 1도 없어요. 다만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왜? 윤석열한테 2번 당했다고 내가 생각을 못됐으니까 후보가. 그렇죠. 그렇지. 그 3번 당하면 공범이다. 그래서 자기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5호 통제라 수준인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일본 말씀하죠. 내쳐지는 상황. 예. 사기를 또 당해. 예. 이건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김대식이야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다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들 맞아요. 아닙니까? 네.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니 대선 복판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와이 갈 때예요? 하와이는 무슨 하와이 동네 가가지고 표밭을 다져야지 한 표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와이 뭐 교민들 만나러 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기 돈으로 갔겠어요? 국회 돈 아니면
뭐 정당에서, 당비든 뭐 네. 이렇게 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펑펑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이코노미 탔겠어요? 100% 비즈니스 탔을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거 다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그 돈으로 가서 웃을 수가 없네. 그렇죠. 이들이니까. 가서 네. 무슨 얘기 했겠어요, 형님. 우리 지금 당이 진짜 망하기 직전인데 우리 다음에 뭐 하죠? 이 얘기 했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선거가 2주 남은 상황에서 이제 뭐라도 할 건 다 해봐야 되지 않냐 나오는 게 뻔한 스토리. 단일화해야 되지 않나 이준석 한번 합쳐보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MVP는 이준석이라고 했다 이러면서 야 빨리 좀 하자 합치자 이런 구애를 합니다 지금. 아 근데 여러분 단일화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단일하지 않아요. 그 부모비 돼서 1 더하기 1이 최소한 2보단 커야죠. 2.5 정도 돼야지. 예. 내지는 3까지 가면 더 좋은데 문제는 홍준표하고 이준석의 지지층은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어요. 이재명 지지층 흐름들이 절대 동요하지 않고 그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 홍준표로 단일화됐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냐면 네. 오히려 그 이준석은 30%대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김문수. 예.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한나라당이니까요. 그 김문수 후보는 40%대로 네. 김문수 후보가 일견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중도층이라든가 현재 50% 과반의 득표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의 지지를 전혀 가져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도 큰 시너지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단일화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그 머리 좋기로 소문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뭐가 남죠? 어떤 득이 네, 남는가? 홍준표로 단일화되면 그 친윤 김문수로. 예. 야 7년 만에 너무 쉬다오셨어. 7년 만에 제대로 돌리려니까 힘드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단일화. 예. 홍준표가 아닌 김문수가 단일화되면 김문수가 대선에 지더라도 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우리 그 이준석 후보는 지면 당권을 토로 친윤이 주겠어요? 그렇죠. 당권 때문에 쉽지 쫓겨나는 않은 사람인데 행동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리를 양보해버리면 자기 표도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미래를 위한 자기 사회적 자본까지 없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후보도 선택해서 쉽지 않다. 근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이준석이 당이 들어올까봐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한동훈 한동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영부인 토론을 한다니까 질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글을 남겼냐.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시길 바란다. 그러나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구태와 꼰대 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이 얘기는 뭐냐? 이준석이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나의 가장 큰 당권 경쟁 상대가 바로 이준석이다. 한동훈이 저격을 한 겁니다. 네. 지금. 그렇죠. 뭐 지금 묻는 질문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얘기해서 저도 뭐 이준석 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제일 싫어하는 여태까지 어. 자기가 정치적 자산을 다 걸고 싸웠던 게 뭐예요? 안철수 일단 부정선거죠. 부정선 그렇지. 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 부정선거 세력이에요. 이준석이 보기에. 그렇지. 두 번째 윤석열이에요. 세 번째 안철수예요. 근데 지금 단일화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겹쳐져 있는 안 되는 판이고 한동훈 한동훈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한동훈 전 후보는 대표. 전 네.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한동훈보다 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치적 체급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하고는 상대하지 않아요. 한동훈은 이준석의 세계 안에서는 윤석열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꺾은 자의 부하일 뿐이지 네. 자기랑 대당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조건 없이 자기랑 만나자고 맞아. 나랑 만나서 아니 얘기해보자. 이것도 뭐 하는 자다가 봉창을 안쓰러워.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안쓰러워. 아니 이 공당의 후보가 단일화하는데 왜 안철수랑 만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한테도 나 시간 없는데 3시 40분까지 어디 앞으로 오세요. 이러면 올판인데 참 이게 그래서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선거판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치판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어쨌든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2035년에 출마해도 가능한. 50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얼마든지 그 연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우리가 뭐 마스크로 눈물 찍으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숭상했던 네. 그리고 이제 5.18 정신을 함양하면서
광주의 묘비를 다 총선 이후에 모든 닦았던. 묘비를 다 닦았던 이제 그런 것하고 대별되는 방식의 그의 정치 내용은 보면 여전히 심각한 갈라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토론 때도 확인을 했지만 저렇게 숨막히게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놓고 저런 태도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을 전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설익었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동시에 단일화를 한다 해서 본인에게 시너지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뭐 등등의 상징도 있고 지금 점점 극우화되고 있죠.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가 김문수 지지선언하고 지지하면서 들어오라고. 드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은 이제 극우로 만만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혁 보수를 좀 주장하는 이준석이 발을 담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할 조건도 상황도 아니다. 단 하나 지지율이 2자릿수가 못 넘는다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뭐 방식으로. 단일화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무슨 뭐 정치적인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는 하겠지만 만약에 지지율이 10%뭐 2자릿수를 기록을 한다. 네.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아니 그 한동훈 후보와 이름이 같은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이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이준석 저격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요즘 저와 이름이 같은 한모 씨의 측근들이 자주 전화를 하신다. 절대 단일화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깊은 애정과 충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그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준석과 홍준표가 무엇이 남아야 되는데 김문수가, 네. 김문수에게 뭐 남을 게 많이 홍준표 있는데 너무 애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은 창녕 선후배 사이 우리 박영선, 홍준표 그러니까, 네. 다 창녕이네. 예, 돌아가신 우리 박원순 박원순. 시장님까지 네. 저까지 포함하면 창녕 4인방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태균도 창녕인데. 그 사람 창원 아니에요? 창녕. 창녕이죠? 고향. 네. 고향.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과 그 김문수의 정치 공학적인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은 저는 이준석 후보의 성적 문제가 성적 문제가 있다. 아니 8%인데도 1등인 자기가 경쟁하고 뛰어넘겠다고 하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 노쇼 후보, 양치기 소년이라고 막 아주 이제 비난하고 8%가 이 정도면 그 단일화의 시너지가 거의 생기려면 80% 수준이. 10% 정도를 넘어야 될 텐데 만약에 10% 되면 나 차기 대통령이다 이러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뭘 명심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참 똑똑하다. 말 잘한다고 하는데 쟤는 혼자는 해도 같이는 못할 거야. 아. 당 깨고 나오고 같이 했던 사람들 허은하 다 나왔어. 민주당 나오고. 오고 허은하 씨뿐만 김영삼 아니라 민주당으로 주요한 오고. 당직자들이 다 나와버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본인이 뛰쳐나오고 어쨌든 쫓아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똑똑하지만 네.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정치하기에 앞서서 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 대선에서 깨닫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JYP 대표의 박진영 선생님께서 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노래는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또 노래는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위적으로 구도를 만들고 편을 갈라치려고 애쓰지 말고 음. 묻어나오고 넘쳐 흐르는 그런 그 면모를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쌓아나가는 시기가 된다라면 모를까. 지금 인성으로는 전 단일화를 본인이 네. 깨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서양호 소장님도 사실은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음. 정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치가 되는 맞아요. 건데 네. 저렇게 미움과 뾰족해. 미움과 그다음에 조롱과 이런 걸로 정치가 되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이라고 측은지심이라던가 연민을 그런데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아니 아니, 그렇잖아 뭐, 예. 진짜.